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7월 24일입니다. 제 이름은 김태욱입니다. 경찰관, 대부분의 경찰관 여러분들이 박봉의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관 여러분들을, 그 13만 경찰관 여러분들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정의로운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정말 부패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죄를 져서 대부분의 경찰관들을 욕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계시를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 사시는 한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물건도 사고 팔아야 되고, 또 어떤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뭐 지나가면서 스치고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범죄를 내가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후려치는 그런 돌려치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제어받지 못하면 이웃들의 눈이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잔인함이 사람의 그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서구 사상, 개인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사상적인 그 기초를 제공한 사상가들, 칼빈, 종교개혁의 칼빈 같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제어받지 못하면 이웃들의 눈이라도 뽑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잔인한 것이죠. 절대적인 어떤 권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인 경우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찰에 뭐 수사권이 있는 것이 배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비난할 이유도 없고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수사권이 넘어간 다음에 사기 피해가, 사기 범죄가 배가 급증했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판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네. 경찰관이, 부패한 경찰관이 개입하면, 사기꾼 편에 선다면, 그들이 동업관계가 된다면 피해자들이 그 사기꾼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고소장, 고발장을 내면 도리어 이렇게 무고로 뒤집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이런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을 무고죄로 경찰관이 걸어서 재판에 회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지금 공판에 그 구공판에 회부되어 있는 그냥 공소장입니다. 여기 이제 제 죄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이제 통영경찰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범인도피죄를 씌웠기 때문에 찾아가서 조사를 해달라고 내가 여러 번 쫓아갔습니다. 그냥 공문만 그렇게 보내고 죄를 씌워놓는 거예요. 죄를 씌워놔야지 제 뒷조사를 하죠. 뭐 통신 사찰도 하고 뭐 금융 뭐 거래 내역도 뒷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저한테 얼토당토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뒷조사를 하고 뒤에 사람들이 저를 미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인 것 같다. 뭐 저에게 이제 범인 도피죄 그 공문을 보낸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카메라를 켰더니 이렇게 눈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떳떳하면 그 떳떳한 공무 수행을 한다면 카메라를 찍지 못하게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본능적으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감추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죄를 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고 진실입니다. 진실이 이렇게 카메라에 담길 때 얼굴 표정, 태도, 대화 내용 절대로 그게 나오고 싶지 않은 거죠.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만약에 정당한 공무 수행을 해서 제게 범인도피죄나 기타 뭐 무고죄나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적용했다면 그건 정당한 법집행이에요. 그건 공권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체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범인도피죄를 씌웠으면 조사를 해줘야 돼요. 왜 조사를 안 하냐면 조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문서를 보내서 입건시켜서 멋대로 뒷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공무원 범죄라고 생각해요. 정경유착이 아니라 지금 범경유착을 저는 의심합니다. 범죄자와 경찰이 유착하면 그 방법이 없어요. 범죄자가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랑 부패경찰이랑 직거래하면 돼요. 그러면 가피를 바꿔줄 뿐만 아니라 원래 범죄를 신고했던 사람 얼마나 사기꾼이 볼 때 괘씸하겠어요. 그 사람을 아예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뒤집어 씌워서 감옥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짓을 범경유착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영경찰서 공무원 범죄 고발을 제가 써서 23년 2월 22일 날 경남경찰청장 김병수 귀중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요 고발이 여기 공소장에 기록된 제 범죄 사실입니다. 이 고발이 허위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허위 내용이란 말이죠. 여기 써 있는 게 허위 공문서고
제가 말했던 통영경찰서 공무원들의 범죄가 허위공문서고 운전자 바꿔치기가 범인들이 자백했는데 경찰서에서 부인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그거는 제가 이제까지 동영상에 많이 올렸잖아요. 너무너무 모욕했지 않습니까? 그 젊은 경찰들이 나와서 반말식으로 하고 막 밀고 그 이렇게 유형력을 행사해서 밖으로 밀어내려고 그러고 경찰서에 못 들어가게 하고 경찰서에 결국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제가 피켓을 들고 경찰서 그 본관 앞에서 경찰서장 그 창문 그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서 구두 고발을 했던 것 아닙니까? 피켓에 써서. 그것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해서 범죄가 사료되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고 된 법조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명예훼손입니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이렇게 썼고 운전자 바꿔치기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에도 그 범인들이 자백한 것을 경찰서에서 부인했다. 이런 것들을 고발했던 거예요. 누구한테? 경남경찰청장 김병수 귀중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이 허위라는 거죠. 그것이 이 고발장이 허위이기 때문에 제가 무고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제가 있지도 않은 허위로 공무서에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거죠. 그게 무고죄라는 거죠. 자, 제가 녹음을 들려드릴게요. 그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범인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인한 거 들려드릴게요. 그 차에 지금 선생님 차에 타고 있던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전석에 선생님 타고 계셨고 운전하셨던 분은 선생님 그 아닌가 봐요? 아니죠. 대장하고 옆에 약간 친구 그랑 길이에요. 5명. 그 조수석에는 누가 앉았었어요? 거기 주차하실 때. 그때 본 사람들이 그 여자분이 운전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 자, 제가 22년 10월 18일 날 저희 차와 저희 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했던 사람, 그 당시까지는 앞지르기를 몰랐어요. 제가 영상을 보지 못해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목격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운전한 것이 선생님 아내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운전했나 봐요. 이러니까 아니죠. 내가 하고요. 본인이 운전했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차에 몇 명 타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4명이라고 속였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목격자들도 다 봤고 그쪽 블랙박스에서 다 나올 거고 5명이 있었습니다. 4명으로 속였는데 나중에 5명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녹음에. 그리고 거기 CCTV에도 있다. 그 조수석에 누가 앉아 있었냐 이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그 남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고 여자가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저에게 그 사고 당일날 남자가 운전했다고 말했고 이 남자가 그때 보험 접수를 이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운전한 줄 알고 저는 저희 아내와 제 앞에서 아주 쌍욕도 하고 어두운 데에서 그리고 사건 같지도 않은 걸 자꾸 큰 사건을 만들어서 통영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러고 그 말이 안 되죠. 1,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비용이 더 추가가 되면 그것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을 그 사람들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근데 통영경찰서는 이게 다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정상적으로 줬는데 왜 무고냐 그런 거죠.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통영경찰서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 고발장에. 자, 운전자가 여기는 아반떼 운전자가 여기 보면 최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가 여기 동승자가 영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반떼. 그 녹음에는 동승자가 차에 5명 타고 있었다고 그랬고 여자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영경찰서에 작성한 이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입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실수로 이렇게 했는지 고의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또 다른 녹음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기 써있는 개요에 써있는 교통사고도 지금 증거 기록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영상이랑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반떼차가 앞지르기를 했던 것을 쏙 빠뜨렸어요. 이거는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과 지금 증거 기록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영상이랑 같아야 돼요. 디지털 포렌식 영상에는 아반떼차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했는데 앞지르기가 먼저 선행됐는데 그거 다 빼뜨리고 여기서는 아반떼차가 처음부터 앞에 주차 중이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 공문서고 근데 이제 허위 공문서인데 이게 실수냐 고의냐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건 고의죠. 제가 왜 이렇게 단적적으로 말씀드리냐면 22년 11월 22일 날 녹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사고 후에 한 달 정도 됐을 때예요. 운전자 바꿔치기 그것도 확인 못했어요 아직? 최병록한테 그거 확인 못. 최병록 부인이에요? 네. 그러면 됐지. 근데 왜 나한테 지금 여기 지금 교통팀에서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틀 전에 그 아반떼 차의 차주랑 조수석에 있었던 남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교통팀에서 저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 녹음을 제가 녹음해두고 공개 안 했죠. 근데 내가 이 녹음이 없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써놨던 제가 적시했던 허위 공문서, 요거 허위 공문서예요.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저한테 10장, 20장을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요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좋으니까 그냥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허위 공문서 무지무지 많습니다. 30장, 40장도 될 거예요. 그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허위 내용의 고발입니까? 사실을 고발한 거예요. 두 번째, 허위 공문서를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운전자 바꿔치기를 범인이 자백했는데 교통팀에서 범인들이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것들을 부인한 행위. 이거 범인 도피 행위예요. 범죄를 은닉한 행위입니다. 경찰관이 할 짓이 없어서 가해자 피해자를 바꾸고 이렇게 범인이 자백한 것을 뒤집어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만들어요? 내 것까지도 사람의 연약함으로 내가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사실로 제가 이렇게 범죄 신고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누구에게? 경남경찰청장 김병수 귀중으로.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제가 허위 사실로 고발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다 제출을 했어요. 녹음도.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 이런 녹음 제가 많이 제출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진실을 고발했는데 범죄 사실이 있는 상대방을 이렇게 범인 도피를 시키고 범죄를 은닉하고 무고죄로 씌워서 통영지청에 검사와 함께 시민을 가짜 체포영장으로 체포해서 공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댓글까지는 조작하고 좋아요 숫자도 줄이고 이 영상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여론을 조작합니까? 오늘 댓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데 괜히 이런 거 올린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요.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좋아요를 당신들이 삭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은 이미 2천만 이상의 분들이 조회를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고 수사기관이니까 회사 유튜브에 이렇게 수사기관의 특권으로 삭제를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댓글이 달린 그런 영상들 지금 삭제당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다 빼도 이런 조회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3천만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 구독자 숫자도 줄이고 좋아요 숫자도 줄이고 댓글도 조작하는 당신들은 참 비난을 하는 그 말과 시간도 아깝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공권력에 의한 뒤집어 씌우기 이거 당하면요 수천만 원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기소를 당하면서 그러면 기소 안 당하려면요 죄를 인정하면 돼요. 그냥 없는 죄를 인정해서 내가 치상죄를 지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죄를 정하면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벌금도 내고 처벌도 받고 그런 비교적 싼 값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따지면 수천만 원 들이고 또 이렇게 기소당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재판에 불려당기고 또 며칠 전에 댓글에 보니까 결국은 유죄가 확정이 된대요. 댓글에 뭔가 아는 사람이 그런 걸 썼죠. 또 인권위원회에 1년 전에 그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인권위원회에서 2달 정도 기한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권위에 5, 6번 찾아갔어요. 몇 달에 한 번씩. 1년 됐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가짜 체포영장이 천공도 없고 전산에도 없는 게 가짜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가짜라고 말 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런 판결. 아까 말씀드린 댓글에 유죄가 나온다는. 그 유죄가 나오려면 내가 허위 고발장을 제출한 것인데 얼굴이 간지럽지 않아요?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가렵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들려드릴게요. 통영경찰서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 그리고 입대까지 아니 블랙박스
시켜놓고서 우리가 다 나머지 쓰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 검사도 했고 지금은 제일 아니 그럼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1월 2일 날그 산타페 운전자가 제출한 영상 보셨어요? 산타 운전자는 우리 확인만 하고 나중에 있으면 어쨌든 그 얘기를 해야 없앴어요? 없앴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제출받은 걸 없앨 수 있어요? 없앴다 안 했잖아요. 네, 뭐라 그랬어요? 없앴다고 했습니다. 지금 네, 그럼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뭐라 그랬어? 그 산타페 운전자가 제출한 영상 보셨어요? 산타 운전자는 우리 확인만 하고 나중에 있으면 어쨌든 그 얘기를 해야 없앴다 그랬어요. 없앴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제출받은 걸 없앨 수 있어요? 없앴다고 안 했잖아요. 네, 뭐라 그랬어요? 없앴다고 네. 표현하던가요. 네, 그럼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없앴다고 얘기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럼 뭐라 그랬어? 없어진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 지금 없어진 것 아니고 같다고? 이제 반납을 했는데. 자, 여기서요. 이게 이제 23년 3월 15일 날 통영경찰서 녹음입니다. 통영경찰서에서 증거 블랙박스를 받아서 없앴다고 말했어요. 없앴다고 했습니다. 증거 인멸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했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고발하고 신고했을 뿐이에요. 그거 조사해달라고. 그것이 허위 내용의 고발장입니까? 제가 통영경찰서 사람들, 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요? 허위로 거짓말로 누구를 처벌받게 하려고 돌아다녀요? 또 통영경찰서에서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증거 기록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통영에 계시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갇힐 뻔했습니다. 본인 사인 없이도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곳에 가족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를 그렇게 기관장이 사인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면 다 핸드폰도 뺏고 말이죠. 그럼 꼼짝가 없어요. 가서 이렇게 주사 맞고 계속 잠자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뭔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통영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범경 유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이 공익 차원에서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약한 힘이지만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에게 자꾸 연락하셨던 분들 계세요. 그때 어떤 협박도 있었고 저에게 또 자꾸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패한 공무원들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런 일들 좀 급한 불을 좀 끄고 이런 거 저를 갖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서 무고했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고발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다 이런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기저기 다 고소해놓고 공판에 회부시켜놓고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 거짓이죠 이거.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해결하고 또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계속 댓글 좋아요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경찰관 여러분
대부분의 선량하고 정의로운 경찰관 여러분, 그 악하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경찰 내부에 있다는 걸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제 이런 고발이 정직하게 일하시는,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짧은 시간에서는 모르지만 이런 위법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은 제거돼야 됩니다. 살이 썩은 부위는 빨리 도려내야 돼요. 그냥 자연히 그것이 괴사가 일어난 부분이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괴사는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기 전에 잘라야 되는,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 범위가 너무 커서 문제겠죠. 네, 그렇지만 이 문제 제기는 감추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나라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